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걸친 분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유영 용담댐 피해 대책위 무주군 대책위원장이 용담댐 수해 피해를 증언하고 난 뒤에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 국회의원들에게 절을 했던 모습이 포착이 됐던 거죠. 네. 사실 저렇게 절을 해야 할 사람은 박희용 위원장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들이 아닐까 싶어요. 절을 해도 지금 형편이 마땅치 않을 판에.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진이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용담댐 수해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이틀 후에 용담댐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서 주민 간담회도 요구를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니라 정말 이 책임 있는 보상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사천리에서 준비한 소식들을 전해주시죠. 네. 지난 추석 연휴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마을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마을 전체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건데요. 마을 밖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던 2주 동안 마을 주민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추적 사건 너머에서 정읍 양지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이 힘겨운 고비를 넘겨온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의료진 분들일 텐데요. 오늘 현장인에서는 군산의료원 코로나 병동을 찾아봤습니다. 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군산 계야도에서 탈출한 이주 노동자가 출석해 화제가 됐었죠. 이 사건으로 섬 이주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2부 이슈 공방에서는 이 문제 더욱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추적 사건 너머 시간에는요. 주민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마을이 완전 붕괴됐던 정읍 양지마을을 취재했습니다. 마을에 다녀온 PD가 나와 있습니다. 강조아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지마을은 주민 8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인데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 마을에만 무려 1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고 또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정읍 정우면의 한 마을. 추석이 끝나자마자 마을에 사는 일가족 7명을 포함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마을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통째로 묶여버린 겁니다. 도시에서 이제 밀접하는 공간 이런 데서나 지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농촌의 마을은 생각지도 안 했거든. 설마 우리 마을에? 이거 우리 동네에 이제 난리 났다. 채 100여 명이 되지 않는 주민들이 가족처럼 생활하는 정읍시 양지마을. 평화롭던 마을을 덮친 코로나19는 주민들에게 이동 제한 조치라는 낯선 경험을 안겼습니다. 그 14일간의 여정의 끝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전북 133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마을에서 이토록 많은 확진자가 나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증상을 좀 겪으셨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몸살 감기처럼 몸에 전체적으로 다 근육통하고 그다음에 고열하고 저도 단순히 그냥 몸살 감기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랑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확진자일 수 있다는 양성일 수도 있다는 확률을 좀 그걸 생각해가지고 검사를 하러 간 거죠. 잘하셨네요. 검사 잘하신 거예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그 결과 남편을 제외한 모든 가족과 마을 주민들까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마을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순창 장덕마을에 내려진 이후 5년 만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좀 다수에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좀 폭넓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는 그런 의미에서 잠시 멈춤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을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춤의 그런 결정이었고요. 조치는 잘했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4일의 이동 제한 조치 기간 동안 마을을 출입할 수 있는 입구 5곳이 철저하게 통제됐습니다. 그야말로 주민 전체가 발이 묶여버린 상황. 마을 밖으로 한 발자국도 이동할 수 없는 생활은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에 있으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게 뭐예요? 아가 우울증 날라겨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정신도 왔다 갔다 오고. 그러시죠. 누구랑 얘기도 못 하시고. 뭘 어떻게 나와? 여기 문 앞에만 나오면 여기서 다 지키갖고 뭐 들어나오냐고 막. 그러면 도로 들어가 버리고. 아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평상시에는 조석으로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일도 서로 품앗이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데 격리 동안에 추수 기간 동안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 마을이 이제 격리가 되면서 또 지켜보시는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저희 남편은 음성이어서 동네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자기가 너무 죄의식을 먹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안고 가야 되는 짐인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불안과 공포는 인근 마을로까지 퍼졌습니다. 양지마을과 인접한 마을을 찾아간 제작진.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각자 조심하며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어디 안 나가고들 나부터도 문 앞에도 안 나가고 환자가 되고 나니까 나이 연지를 많이 먹고 있는 게 더 조심하고 굉장히 신경 쓰고 했었죠.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촌에서 앞부락 아니요 바로. 이? 그렇죠. 이 뭐 솔직히 내 부락 똑같은데 또 우리 부락도 저런 일이 없냐 싶어서 많이 걱정을 했지. 솔직히 얘가. 어머니 언제쯤 돼야 이 불안함이 좀 가실까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든 아니요. 편하든 아니요. 진짜 옆 동네가 그리 그런 게 텔레비에 이제 그런 애 있어도 내 옆 동네가 바로 그리 그런 게 완전히 불안하죠. 주변 동네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133번 확진자 발생 이후 정읍 양지마을발 확진자는 가족과 친지, 마을 주민 등 도내 총 13명. 하지만 이들의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33번 확진자는 최초 감염 및 전파자가 아니라는 것. 보건당국은 지난 9월 말 마을 모정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생한 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피로연에 참석했던 분들 전수 그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명료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지난 10월 5일 양지마을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시행된 이동 제한 조치.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마을 주민 전원 음성이 나오며 주민들은 14일간의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끝냈습니다. 양지마을 주민과 주민 접촉자 264명에 대한 역학 조사를 마쳤고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다행이에요. 보건소 직원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한쪽에선 상담도 이뤄집니다. 주민들은 드디어 얼굴을 마주한 채 안부를 묻고 기쁨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그냥 모처럼 만나가지고 거리를 두고 반가운 인사도 하고 한동안은 서로 이제 그 격리 기간 때 그런 마음으로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쓰고 이전 같은 그 마을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쁜 수확철.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손을 놓고 있던 농사일을 하기 위해 논과 밭으로 향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농촌의 활기. 일상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오랜만에 이제 집에만 계시다가 밖에 나오셨잖아요. 어떠세요?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이고 죽었다 살아나온 것 같으니. 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게 무서워서 못 나와. 나 때문에 또 뭔 일 있으면 모두가 다 고생이게. 다른 사람이 피해볼까 봐. 2주 만에 마을에 울리는 경운기 소리. 격리 기간 동안 밀린 농사일은 급한 대로 남의 손을 빌려 수확을 끝마쳤지만 때를 놓쳐선 안 될 일이 상당합니다. 이 상황이 야속하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진 않습니다. 속이 좀 타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 말도 마셔, 말도 말아. 와, 이제 농사 지어놓고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엉망에 가서 보니까 이제 어쩌 할 수 없지 뭐. 부러운 것도 아니고. 의식이 정말 성숙했어요. 마을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린 다음 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최낙종 씨. 정오가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죠? 이제 처음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애쓰셨습니다. 네.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최낙종 씨.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만 하는 탓에 집 밖으론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보낸 14일 동안의 시간. 양진마을 때문에 이런 큰 참 전염병이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데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은 안 나와야 됐었다. 그래서 절대 문 밖으로 나가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부터도 한 발자국도 이제 집을 떠나들 안 했어요. 사명감도 있었어요. 전 주민이 그랬을 거예요. 최낙종 씨가 이토록 원칙을 지킨 이유. 자신과 아내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입원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최낙종 씨. 나야? 어쩌? 어저께 검사하더만. 응. 3일간도 지켜봐야 돼. 3일간도 지켜봐야 한다, 우리야? 열이 좀 있다는 거요. 어쩌다는 그죠. 첫날에 검사하고는 좀 묻어나왔다고. 너무 걱정 말고. 그럼 검사는 잘 받고. 빨리 치유가 돼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종전과 같이 잘 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으로서는. 14일 만에 집 밖을 나섭니다. 마을에 살며 수십 년을 걸어온 길. 하지만 모처럼 내딛는 걸음과 바깥 공기는 꽤 새롭습니다. 밖에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아이고, 살만 납니다. 살 것 같네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동 제한 조치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양지마을. 주민들은 서서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조치가 이들의 일상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우선 큰 탈 없이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더 전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그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다음 날인 20일에 마을을 찾았는데요. 네. 주민들은 그동안 밀린 농산일을 하면서 일상으로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꼼꼼하게 마스크를 쓰고 또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단단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하지만 코로나19가 남긴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확진자분들은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마을 전체가 격리되다 보니까 주민분들 이웃에 대한 그 뭐랄까요 미안함도 컸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고생이 많았죠. 네, 마을에서 첫 양성 판정을 받았던 133번째 확진자는 신상폐기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분이 깜깜이 감염이 될 수 있었던 이 감염의 고리를 끊어준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또 내 가족이 확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나친 비난은 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이 이동 제한 조치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복지 행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이라든지 마을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그 양지마을이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그런 기부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마스크와 손 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은 물론이고요. 또 도시락, 생필품 같은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또 정읍 씨는 이동 제한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진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양지마을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아직 아시다시피 저희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또 개인 위생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지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강주아 PD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